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화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드디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는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요. 장장 38개월 동안 진행됐던 긴축기조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물론 그 기간의 상당 부분은 동결의 형태로 진행을 했지만 어쨌든 이번에 금리 인하라는 결정을 하면서 긴축기조를 끝냈습니다. 오늘은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번 금리 인하 결정 이후에 기자간담회에서 한은 총재가 그동안 감추고 있었던 억울했던 감정을 표출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해서 이목을 끌기도 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화백님. 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 인하를 했는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기사 내용은 기자 간담회에서 있었던 내용을 적어놓고는 기사 제목이나 풀어가는 방향을 보면 한국은행이 올해는 좀 지켜보겠지만 앞으로는 금리를 계속 내려갈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전반적으로 한은 총재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자 간담회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한은 총재 모두 발언을 먼저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창용 총재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내수와 수출 그리고 금융안정 사이에서의 이 상충관계가 과거 정책기조 전환 때는 찾아볼 수 없었던 고민스러운 정책 여건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거 말이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이게 어렵게 들릴 텐데 이걸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흔히 알듯이 중앙은행은 경기가 나쁘면 금리를 내려 통화정책을 완화기조로 끌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기가 과열되면 금리를 올려서 통화정책을 긴축기조로 끌고 가고요. 지금까지는 통화정책을 긴축기조로 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정책기조의 전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긴축기조가 완화기조로 됐다 이거죠. 그쵸. 그런데 과거에는 경기 안 좋을 때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부채 늘까봐 걱정한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금리 내려서 이자 싸게 돈 빌려줘서 시중에 돈이 좀 풍부하게 만들어서 경기를 살리자는 건데 이게 애초에 부채를 늘려서 경기를 살리자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전에 없던 수준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극에 달해 있다 보니까 경기 살리려고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더라도 부채가 또 크게 늘면 금융위기 가능성이 커지고, 그렇다고 금리를 안 내리자니 경기가 또 무너지려 하고,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경기 살리는 거하고 금융 안정이 상충관계라는 게 그게 그 말이네요. 네, 지금 그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은 총재가 금리 인하를 하면서 한 말이 내수와 수출 그리고 금융 안정 사이에서의 이 상충관계가 과거 정책기조 전환 때에는 찾아볼 수가 없었던 그런 고민스러운 정책 여건이라고 모두 발언해서 이 부분을 강조한 거예요. 그 말이 그런 의미네요. 근데 이미 이 말 안에 경기 하나만 보고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창용 총재는 앞으로의 금리 인하 속도는 물가, 성장, 금융 안정 등 정책 변수 간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신중하고 균형 있게 금리를 결정할 거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제 간담회 이야기를 하자면 향후 3개월 내 금리 전망에 대해 기자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궁금해하는 거죠. 추가로 금리 인하를 곧장 할 계획이 있는지. 네, 한은 총재는 금통위원들의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답변을 했는데, 본인을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에 5명은 3개월 후에도 3.25%를 계속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결로 가겠다는 거네요. 그쵸. 물론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 조건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일단 이번에 한 번만 금리 인하를 해보고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려는 성격이 강한 건데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미 대선 결과와 대규모로 시행되는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의 그 효과를 확인할 필요도 있어서 일단 향후 동결 상태로 한번 지켜본다는 겁니다. 그럼 이번 금리 인하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경기 침체에 대응한다는 그런 목적보다는 일종의 테스트 성격이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은 게, 한은 총재도 간담회 과정에서 한 말이 당장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이 직전에 비해서 좀 가라앉기는 했는데, 근데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동결 상태로는 이게 제대로 과열이 좀 빠진 건지 이걸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일단 금리를 조금 내려서 이렇게 했는데도 부채나 부동산 가격이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는 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동결 상태보다는 일단 인하를 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게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한 부분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재 본인 스스로도 금리 인하를 하기는 했는데 근데 금융안정에 대해서 고려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매파적 금리 인하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네. 근데 가계부채 증가세가 피크 치던 8월에 비해서 9월이 좀 덜한 거 맞기는 한데 그게 상대적으로 덜한 거지 9월도 가계부채가 많이 늘었거든요.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 둔화됐다고 보고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이게 뭐 테스트라 하더라도 금리 인하하기에는 좀 이른 거 아닙니까? 네. 안 그래도 비슷한 질문을 기자들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행 총재는 부동산 계약이 되는 시점하고 부채가 느는 시점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계약 건수에 후행하는 편인데요. 계약을 하고 나중에 잔금 치를 때 대출이 실행되니까 대출이 느는 건 계약보다 뒤의 일이죠. 네, 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실제 보면 8월부터 아파트 거래량이 빠르게 감소했거든요. 서울시 기준으로 7월 9,000건 정도 되던 아파트 거래량이 8월에는 6,000건, 9월에는 2,000건대로 이게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 연초쯤에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감소할 거라고 본다는 겁니다. 대신 이미 7, 8월에 계약된 건수가 있다 보니까 다음 달까지는 가계부채가 오를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증가세가 감소할 걸로 보고 있다고 했어요. 어쨌든 이번 금리 인하가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걸 관찰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 하는 총재는 금리를 낮추게 된 가장 큰 배경이 내수 부진이 포인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경기에 대응하려고 내린 게 목적이기보다는 물가 상승률을 봤을 때 불필요하게 기준금리를 오랫동안 긴축적인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부양에 포인트를 두고 금리 인하를 한 게 아니라 지금 물가 상황에서 굳이 이 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내렸다 이 말입니까? 네, 그 부분을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관심을 끈 하는 총재 말이 또 있는데요. 지난 8월에 저희도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는 내용인데 8월에 한국은행이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그때 연구기관을 비롯해 시장에서 침체를 대비하는데 한국은행이 이미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쳐버렸다고 한국은행을 굉장히 압박했었거든요. 그때 그 내용을 우리가 다뤘었죠. 근데 그게 한국은행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그 말이 금리 인하 시기 놓쳤다. 너희들 통화정책 실패했다. 그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게 들릴 수 있죠. 네, 이번에도 같은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시중에서 나오는 이 금리 인하 실기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기 놓쳤다, 통화정책 잘못 추진했다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걸 물었는데 하는 총재가 조곤조곤하고 차분하게 말하는 스타일인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본인 입으로도 때를 놓쳤다는 이 실기 이야기 나오면 자기가 좀 민감하다고 말을 했는데요. 뭐가 맺힌 게 좀 많은 모양이네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좀 길게 이야기하겠다면서 작정하고 입을 뗐어요. 지난 8월에 자신들이 금리 결정을 했을 때 때를 놓친 거 아니냐는 여러 기관들의 말이 많았다고 했는데요. KDI 말하는 건가? 이게 직접 거론은 안 했는데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시기 놓쳤다고 그렇게 말한 대표적인 곳이 KDI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창용 총재는 한국은행이 실기를 했냐 안 했냐 이걸 정하는 건 지금 내수에 방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하는 시점인지 아니면 금융안정도 한꺼번에 고려하면서 통화정책을 해야 하느냐 하는 그 평가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건데 자신들은 당연히 금융안정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경기 하나만 보고 금리 인하를 할 건지 아니면 경기도 보고 부채 느는 것도 같이 보면서 금리 결정을 할 건지 그 기준으로 평가가 돼야 되는 건데 자기들은 부채 느는 것도 같이 봐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쵸, 그 입장을 보인 거죠. 그래서 이런 판단이 옳았는지는 지금 당장은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이건 1년 정도 지나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지금 상황에서 이걸 잘했다 못했다 평가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쵸. 8월에도 금통위 내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는데 근데 당시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연율 20%가 급등하기 시작하고 부동산 가격이 조절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위험이 보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금리 인하를 하면 주택 관련 심리를 추가로 또 자극할 수가 있어서 그러지 않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그런 입장에서 동결을 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창용 총재는 저희한테 실기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8월에 금리 인하 안 한 게 실기한 거라고 그런 말하는 기관이나 사람이 있으면 그분한테 가서 그때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는데도 가계대출이 10조 원 가까이 늘어났는데 그럼 그런 부분은 예상을 하고 한 말인지 오히려 그분들한테 물어봐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어요. 아따, 그래도 세게 말했네요. 네, 이게 점잖게 말은 했지만 우리 스타일로 말하자면 자기들은 부채가 늘어나는 것까지도 다 고려를 해서 동결을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10조가량 늘었는데 진짜 그때 금리 내렸으면 어쩔 뻔했냐. 한국은행한테 금리 인하 시기 늦었다고 비판하는 기관들은 너희들은 그렇게 부채 늘 거 생각이나 하고 한국은행 까는 거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작정한 듯이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한국은행을 향한 비판 중에 하나가 지난 2년 동안 고물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이 좌고우면하는 바람에 망설이는 바람에. 그러느라 금리를 더 올리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하면서 그간의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는 평가가 있는데 근데 그 비판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몸살이느라 금리를 더 못 올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올라버렸다는 그 비판 말이죠. 네, 그런 비판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긴축 종료를 하면서 무슨 그간에 참아왔던 거 다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아무튼 한국은행이 그동안 금리를 더 안 올리고 계속 동결만 고수해 왔던 게 그게 잘못한 게 아니라는 그 이야기죠. 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다. 이 수준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죠? 네, 하는 총재가 말하기를 저희는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물가 목표 2%를 달성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PF 부실이라든지 외환시장 불안 문제도 큰 문제 없이 관리했다 생각한다. 만약에 더 큰 폭으로 금리를 인상했다면 자영업자의 고통과 내수 부진이 더 심각했을 것이라 판단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요국보다 적은 폭으로 금리 인상을 하면서도 보다 빠르게 물가 안정을 달성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 말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한국은행도 동결 기간 동안 입장이 굉장히 오락가락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만 보면 꼭 틀린 말은 아니긴 해요. 물가가 많이 오르긴 올랐지만 주요국들에 비해 그 수준이 양호한 편이거든요. 근데 이걸 한국은행이 잘해서 그렇다는 건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한국은행 관계자도 고생 많이 한 건 당연하겠지만 매번 보고서 나올 때마다 경기 전망을 잘못하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이게 사실인데 그런데 말하는 것만 들어봐서는 그동안 시장을 굉장히 잘 파악해서 자기들이 통화정책을 미세하게 컨트롤을 잘해서 그렇게 만든 결과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물론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겉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그동안 금리를 크게 안 올리면서 물가도 잡는 그런 긴축을 잘했다고 딱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수치화하긴 어렵지만 물가를 잡는데 긴축 정책 효과보다 오히려 침체 영향이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데 더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클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길었던 긴축 정책을 이번에 금리 인하로 마침표를 찍으면서 그동안의 긴축 정책에 대해 정리하듯이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담회 기자 질문 중에 의미 있는 한은 총재 답변 하나만 더 다루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건 일반인들도 많이 의문을 가지는 부분인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내리는데 시중은행은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다. 이거 엇박자가 아니냐는 그런 기자 질문에 한은 총재는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은행들이 주담대나 가계대출의 금리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엇박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건 왜 그런 거죠? 이게 은행의 대출 규모가 부동산 쪽으로만 쏠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부동산 쪽 대출 규모가 7, 80% 정도 되는데 은행 자체도 중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은행이 대출에 따라서 금리를 달리 움직이는 걸 이걸 가지고 엇박자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준금리를 내렸다고 모든 대출의 금리가 꼭 내려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은행도 은행 나름대로 자신들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동산 대출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부동산에 대한 대출 금리를 올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모든 금리가 꼭 내려가야 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은행들이 대출 부분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줄이려고 금리 올리는데 그건 은행이 결정할 일이라는 겁니다. 엇박자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어요. 아무튼 정리하자면 한국은행이 말하는 이번 금리 인하는 경기에 대응하는 목적보다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굳이 지금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가계부채나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파악해보기 위해 마치 물웅덩이를 지나가기 전에 얼마나 깊은지 막대기로 일단 한번 찔러보는 것 같은 그런 개념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는 거죠. 한국은행이 이번에 이걸 명확히 한 만큼 사실 시장에서도 지금 기대감이 많이 죽은 부분이 있어요. 앞에서 말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 금리 인하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화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38개월 만에 진행된 금리 인하의 의미를 한은 총재가 했던 말과 함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더라도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출 문턱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는 점, 요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